자, 오늘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뭐 안면 홍조의 원인 및 저희 어떤 체질 감정을 위해서 우리 예술 PD가 또 한의사 선생님을 한 분 모셨는데 술 드신 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딸꾹질 병이 지금 나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의사 조병재입니다. 부산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정말 저도 긴장되고 뜻깊게 왔습니다. 이게 체질에 따라서 이 딸꾹질의 이유가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한번 체질을 확인해보고 우리 나 PD님은 어떤 체질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솔루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체질이라는 걸 일단 검사하기 전에 체질이 뭐 어떻게 몇 가지로 나뉘는 건지 한번. 체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장 중에 오부 중에 어느 쪽 장기가 좀 발달되어 있는가. 또 상대적으로 그럼 하나가 작으면 하나는 좀 클 거지 않습니까? 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도 둘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이 힘이 똑같지 않잖아요. 네. 타고날 때 정해지죠. 오른손이 저는 더. 그렇죠.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손이 좋은 겁니까? 왼손이 좋은 겁니까? 오른손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네네. 뭐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그럼 왼손잡이는 그럼 나쁜 겁니까? 그래서 체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장 중에 어느 쪽이 좀 발달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걸 봐야만 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가. 알고 먹으면 좋은 걸 아무래도 좋은 거 위주로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소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이나 소나 말은 뭘 먹나요? 풀 먹습니다. 풀 먹습니다. 그러면 사자, 호랑이, 늑대는 뭘 먹습니까? 고기를 먹죠. 고기를 먹습니다. 양도 늑대도 똑같은 척추 동물로서 폐 2개, 심장 하나, 간, 쓸개, 췌장, 위장, 콩팥, 방광 다 있는데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양은 왜 풀만 먹고 늑대는 왜 고기만 먹을까? 만약에 바꿔 먹으면 걔들이 건강할까요? 안 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걔들 내장을 한번 이렇게 딱 꺼내 보면, 네네네. 딱 꺼내 보면 처음 보는 사람도 그걸 보는 순간 얘들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양하고 늑대의 내장을 딱 꺼내 보면 풀을 먹는 양은 장이 엄청 길어요. 네네네. 보통 자기 몸 길이의 6배 정도의 장 길이를 갖거든요. 양은 장이 길다. 근데 늑대도 장이 있는데 늑대는 자기 장 길이가 몸 길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양은 장은 길지만 간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식 동물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장이 발달되어 있으나 소화 효소 분비가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늑대는 아까 장이 짧다고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간 사이즈가 정말 커요. 커서 막 위산 쓸개즙이 막 펑펑 나오는 거지. 펑펑 나와요. 그래서 이 애들은 그냥 뼈채로 그냥 고기를 꿀떡 삼켜도 그냥 1시간 안에 뼈도 다 녹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막 쌈을 싸먹고 막 풀을 같이 먹어. 그러면 변에 뼈는 안 나오는데 그냥 풀은 생풀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장이 짧고 간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어떤 음식이 맞을 것인가라는 것은 내 내장기 중에 어느 쪽이 좀 발달되었나 어느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체질을 해보면 너는 뭐 무슨 체질이야 이게 나올 텐데 그게 그러면 초식 동물형 체질이 있겠네요. 뭐 잡식도 있고 초식도 있고 있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들리나요? 그 선배님 딸꾹질 때문에 안 들린다. 딸꾹질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이크는 잘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선생님 요거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물을 입에 머금고 90도로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요거 한 번만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마이크가 잘못됐나 지금 환자부터 받으래요, 저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안 돼가지고 갔다 오십시오. 한동안 저 혼자 이야기할게요. 숙이고 계세요. 치료 기간이니까. 그래서 사람도 말이죠. 사람도 이렇게 이제 환경상 겨울이 길어. 그러면 이게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고 수렵과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게 되고 더운 나라는 농사를 짓고 특히나 더운 나라는 이게 고기 먹기가 힘들어요. 잘 상하기 때문에.
다 되셨어요. 나중에 체질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하고. 그래서 사람도 보면 이렇게 동물성 시기를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체질 말씀 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 천천히 하래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안에 좀 더 있어 봐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진행하시죠. 예. 말씀 주십시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은 음식들을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계절도 관계없고 지역도 관계없어요. 한국 음식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렇게 먹을 게 많을 때는 과연 나는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서 어떤 걸 좀 주로 챙겨 먹고 어떤 건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러한 걸 알기 위해서 체질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 저 멈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본격적으로 그럼 선생님 네네. 체질을 그럼 어떻게 알아보? 관상으로 보나요? 뭐 뭘로 보나요? 그래서 우리 맥 있죠, 맥. 그렇죠. 예, 맥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 아세요? 프리즘? 초등학교 때 봤습니다. 봤죠? 네. 이렇게 햇빛이 착 비추면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쫙 그쵸, 이렇게 그쵸, 스펙트럼이 그쵸. 달라져서 네. 색깔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 맥도 일종의 그 파가 지나가는 건데 팔딱. 네네네. 그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꽉 눌렀다가 처음 딱 띄면 그 각 해당되는 위치가 있어요. 뭐 간, 콩팥, 심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해서 이 내장 중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어느 쪽이 좀 더 강한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좀 약한지 그걸 알면 체질적인 특징을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뭐 맥을 짚어보고 간 쪽 짚었던 애가 좀 뭐 약하고 뭐 폐가 좀 폐를 크다. 짚었더니 펄떡. 그렇죠. 예. 이런 느낌이 그렇죠. 일반인도 구분이 됩니까? 구분 되는데 이제 훈련을 해야죠. 예, 그걸 잡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한의원에서 이렇게 잡는 이런 채상맥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 체질맥은 좀 잡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꽉 잡았다가 띄고 꽉 잡았다가 띄고 하면서 먼저 탁 떠오르는 그 위치를 가지고 이 사람의 내장기 중에 어느 쪽이 좀 발달되었을까? 선생님 저 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체질 전체적으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가 뭐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간만 봐달라 그래요? 간 쪽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간이 찔리는가 봐. 네네 간 쪽이 좀 찔립니다. 얼굴도 막 빨갛고 하니까 네. 저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좀 빨개지긴 하거든요. 예. 네, 봐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예. 원래는 맥은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건 아니고 네네. 이 누워서 이렇게 네네. 누워서 이렇게 손과 심장 높이가 이렇게 같은 상태에서 좌우 맥을 비교합니다. 저 올려드릴까요? 깨셔도 됩니다.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자, 체질은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자, PD님 체질은 네. 금음 체질입니다. 네. 금음. 네, 금음 체질입니다. 금음. 금음이란 뜻은 이런 거예요. 간이 작고 아까 간 물어보셨잖아요. 간이 작아요? 작아요. 간이 작아요. 간은 작은데 그래서 난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나? 폐가 커요. 폐가요? 폐가 커요. 예. 폐가 길다랗게 좀 길고 큰데 반해서 간은 좀 작다. 이런 체질을 우리가 금음 체질이다라고. 볼펜 한 번만. 써놓으 여기 표 드릴게요. 표. 네, 감사합니다. 표를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표가 있네요. 예, 표 있어. 필요가 없네요. 네네. 우리가 구조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타고날 때 어느 한쪽이 좀 발달되고 상대적으로 작다. 이것은 네. 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지. 좋다 나쁘다는 아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장은 뭐 한 30m 되거든요. 말의 장이 30m 되는데 간이 아까 말했듯이 쓸개도 없을 정도로 태아가 될 정도로 간은 작은 구조가 말인데 그 말 보고 너 간 나쁘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너 장 기네 뭐 이거 아니죠. 그래서 그 구조가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간이 작으면 쓸개즙, 담즙 분비가 적죠. 네. 그래서 육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선생님, 예. 제가 최근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저 스스로한테 한번 심심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거. 네, 요즘
죄송합니다. 찹쌀타지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그랬어요.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 네. 그 언제 먹어도 맛있게 먹는 음식은 네. 수육이더라고요. 수육. 아, 수육. 그러니까 족발, 보쌈 이런 거. 아, 네. 근데 희한하게도 네. 우리가 이 뭘 먹어서 와 이거 정말 뭐 나는 싫어 이게 본능적으로 알면 좋은데 네. 그게 이제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까 몸이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붉어지고. 아 그럼 50년을 제가 고기를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조심하면 되죠. 흔히 육식이라면 사실 많지도 않아요. 소, 돼지, 닭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 사람이 36.5도인데 소, 돼지, 닭 이런 애들이 우리보다 체온이 좀 높아요. 좀 높기 때문에 이제 먹었어. 우리가 돼지도 먹고 족발도 먹었어요. 그럼 그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 자기 환경보다는 조금 차가운 환경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쨌든 녹이기 위해서는 쓸개즙이라든지 위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맛은 있었으나 이게 잘 녹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 몸에 이제 독소도 되게 되고 트러블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간이 작다면 해물이 좋습니다. 아 해물. 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산물. 이게 해물이 좋은 게 좋은 게 이래요. 아까 육식들은 우리보다 체온이 좀 높아서 분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애들은 우리가 냉혈 동물이라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일단 먹으면 우리 몸에서 효소 없이도 분해가 좀 좋아요. 근데 더구나 더 좋은 것은 우리 그 전복 아시죠? 전복. 네. 전복의 그 내장 알죠? 네네네. 꼭 쓸개처럼 안 생겼어요. 그거 먹을까요? 아, 좀 있어봐요. 좀 저쪽 이따가 해가지고 쓸개처럼 생겼는데 그 녹색의 그 성분을 우리가 타우린이라고 타우린 이런 거 있죠. 예, 간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래서 오징어 먹물이라든지 뭐 고동에 이렇게 내장이죠. 똥이라 그러던데 네네. 내장 이런 것들의 그 녹색 성분을 타우린이라 그러는데 이 담즙을 만드는 그 전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 작은 체질한테는 그런 해산물로서 간을 도와주는 거지 육식을 먹어서 뭐 배는 뭐 든든할지 모르나 그게 소화가 안 되게 되면 막 이 종기도 생기고 트러블도 생기고 막. 그래서 우리가 홍조가 이제 체질별로 홍조의 원인은 좀 달라지거든요. 네네. 체질마다. 네. 뭐 홍조의 원인 하나면 얼마나 고치기 쉽겠어요. 그럼 저는 원인이 뭡니까? 폐의 연료. 폐가 크댔잖아요. 네네.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 피부가 호흡을 하는 폐거든요. 교감신경. 아,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얼굴만 홍조가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사실 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위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 몸을 보셨어요? 옆에 있는데 핫한데요. 아 그래요? 저 같은 잘 금음 체질이 네. 선생님 금음 체질이 뭐 좀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어떤 거 뭐 성격이 좋다든지 착하다든지 그래서 영웅이 많았다든지 나폴레옹의 금음 체질이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서 책 봤어요 미리? 좋은 겁니까? 원래 금음이 네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재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분류를 보면 태양인이 바로 금음이거든요. 예, 태양인.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무공 배울 때 태양인이 무조건 그렇죠. 그 무공 배울 때 풀 뜯어 먹고 막 이러면서 무공 배우잖아요. 네네네. 고기 먹고 무공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저 이 태양인을 우리 이재마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욕진이 불욕태한다라고 했어요. 항욕진이 불욕태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고자만 하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게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아까 나폴레옹. 예, 나폴레옹이 막 이렇게 좀 막 나를 따르라 이래서 막 산 올라갔어 막 올라. 저기 막 목이 마르니까 얘들아 저기 포도가 있다 하면서 막 침이 줄 흘리면서 이제 따라갔어요. 네. 그건 아닌 거야. 보통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그렇게 해도 뭐 하여튼 그런 성격이다. 예, 그런 성격이다. 그런 성격이 있다. 예. 금음 체질. 그렇죠. 금음 체질은 이렇게 뭐 뒤를 잘 돌아보지를 않아요. 아. 그래서 어찌 보면 나폴레옹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가 크고 간이 작다. 그 아까 말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말이 그렇잖아요. 이게 말은요. 이게 저 약간 초식 쪽인가요, 저? 아까 이때가 진짜 고기 먹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부인을 하시고 그러네. 그래. 제가 항욕진이 불욕태라 이것만 써놓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 같은 경우도 옆을 못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거든요. 딱 이렇게 가리게 하는 것도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으로 따지면 하나의 이상을 보면 달려가는 이제 타입이죠. 근데 이 이상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사이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웅이 아니면 뭐 사이비. 또라이 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뭐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돼. 아까 화를 내지 마라 했잖아요. 네네. 옆에서 좀 이게 좀 좋은 조언을 한다든지. 근데 주위에 저는 화는 잘 안.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네. 내어버려야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타입이 있고요. 근데 우리 나피디님 같은 이는 금음 체질은 화가 나면 내어서 스트레스를 풀려 하지 말고 조금 참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화를 내지 마라는 뜻은 이 말 속에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내지 마. 예. 이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쩐지 원래 금음 체질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상당히 엉뚱해요. 네네. 요게 이제 요 차질상 궁합이 맞는다라지. 예를 들어 아하. 그렇죠. 예. 네가 금음이면 예. 성격상 차질상 이 사람이랑 너는 밸런스가 좋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목음이나 목양 체질이죠. 목음이나 예, 목양 체질. 예, 반대. 간이 크고 폐가 작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요런 친구를 찾아서 예. 가까이 지내고 그렇다는 뜻이 요렇지 않은 애들을 잡아다가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면 엄벌에 처한 험블보다도 이상하게 좀 비슷한 타입들은 뭔가 처음에는 성격도 맞고 뭐 너하고 나하고 죽이 맞다 이러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조금 사실 세상에서 제일 미운 게 자기잖아요. 그쵸. 그죠? 저는 저와 다른 맞습니다. 예. 반대편의 사람과 좀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체질적인 어떤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 애들 중에서 그런 애를 좀 찾아서 제가 저희가 대주 한번 제도 한번 이거 해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오시죠. 그럼 대주가 누구지? 저와의 궁합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부끄러워하세요. 왜? 궁합. 예. 예. 내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체질이 장이 짧고 간이 큰 체질이에요. 누가요? 예. 대주가요? 대주가 예. 장이 짧고 간이 크다. 장이 짧고 간 저랑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좀 반대잖아요. 금이란 뜻이 이제 폐를 뜻하거든요. 예. 그리고 목이란 뜻이 이제 간을 뜻하기 때문에 간 큰 남자, 폐 큰 남자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럼 저는 정확하게 무슨 예. 체질인 거예요? 그 목음 체질이에요. 목음 예, 체질. 목음 체질. 목음? 예, 목음 체질이에요. 근데 이 목음 체질들은 감정이 약해요. 감정이 약하다? 감정이 약하다는 거는 F란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둘이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나 PD님이 그냥 막 야, 너 왜 오늘 그랬어? 이렇게 막 그냥 무심코 네. 악의 없이 그랬거든요. 네. 그럼 집에 가서 참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악의 없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악의를 가득 담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되면 상처받거든요. 그러면 밤에 모든 악의를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저거 왜 저랬을까? 왜 그죠? 그냥 혼자 고민을 혼자 좀 고민해요. 하고. 예. 저 되게 예민해요. 예민해요. 너가? 공감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저는 울잖아 봐. 평생 같이 일을 했는데 예. 대주는 묻어난 스타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그게 무던한 거죠. 혼자서 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체질들은 사실 좀 고함을 질러야 돼요. 해가지고 자다가도 전화해요. 왜 그랬어 나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저 대주가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해야 없어요. 돼요. 그래서 사실 화를 내지 마라고 하는 거는 잘 내기 때문에 내지 마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우울하기 쉽다. 근데 자칫 또 막 술을 먹어버리면 또 알코올 중독으로도 빠지기 쉽거든요. 네. 알코올 중독 가능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안 먹죠. 저희 한 일주일에 한 그 번, 정도 두 번. 괜찮아요. 네. 예. 근데 막 열받을 때마다 먹으면 자칫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체질상으로는 대주 작가와 저가 네. 어쨌든 궁합은 잘 맞는. 그렇죠. 예. 일할 때는 그래도 같이. 일보다는 좀 피로하지 않고 같이 있어서 질병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보약과 같은 존재다. 아, 일이야 모르겠는데 일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의 그 폐 열을 이 사람이 받아주고 네네. 그 이 사람의 간의 열을 이 간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약과도 같은 그렇죠. 존재다. 그냥 이렇게 딱 안고 다니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뭔가 대주를요? 모르겠어요. 제가 두 분 사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친하게 지내보세요. 보약 같은 보약 친구. 같은, 예. 보약 같은 예, 친구. 예, 예. 안고 다녀라. 안고 다녀라. 아하. 예, 안고 다녀라. 알겠습니다. 두 분의 사이를 제가 좀 그럼 저는 삼색기 어촌편, 이촌편은 농촌 농촌편, 농촌, 예, 농촌. 바다 없는, 바다 없는. 이 금음 체질들이 사실 좀 육식을 안 하고 해산물 위주로 그냥 시골 밥상처럼 일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네. 그러면 사실 되게 좀 피부도 좀 맑아졌었고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슈드헤브 PP 형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슈드헤브, 예.
알겠습니다. 옛날 용어인데. 네네네.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휴대폰. 네. 그러면 예슬이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 PD인데 예.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PD님이세요? 우리 여기 채널 C 담당 PD인데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만약에 금 나오면 네. 회사 옮길 생각해라. 아니, 그 몸들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 없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심각한 표정입니다. 심각한 건 안 좋은 아니고. 결과가 나왔군요. 내시경 자주 하세요? 그 건강 검진 할 때마다 하고 있어요. 떨지 마시고. 예. 네. 하면. 잘릴까 봐. 아니 왜 자꾸 금을 주고 그러세요? 금이면 짤. 혹시 금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절대 아니네. 다행이다. 예. 제가 이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네네. 괜히 뭐 금음이면 자르자 이런 말 때문에 아유, 한 게 아니라 농담입니다. 실제 우리 PD님은 그 위장 있잖아요. 소화기 그 위장 위장 쪽이 상당히 긴장도가 많아요. 어쨌든 위장 쪽의 이 기능이 정상보다는 조금 이렇게 오버되어 있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혈액 순환이 이제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심장이 펌핑을 하면 손끝 발끝까지 피가 가야 되는데 대체로 이 소화관 내로 이렇게 몰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체질을 우리가 토양 체질이라고 합니다. 토양 체질. 토양 체질이 한국에 참 많아요. 흔한 겁니까? 저는 귀한 건데. 작죠. 예. 이런 사람 한국에 너무 많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질은 얘는 고기 먹어도 되네요. 이 체질은요. 그 다른 사람 먹는데 왜 짜증이 나요, 그게? 아니 뭐 이제 고기 사주려고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후배라서. 고기 사줘도 되고 해물 사줘도 되고. 그래요? 네. 양쪽입니까? 얘는? 양쪽이죠. 다 됩니까? 다 되죠. 짜증. 여기 있구나. 다 되죠. 그 민물도 돼. 민물도 되지. 어머. 또 생선, 어패류 다 되죠. 이거 짱 돼지고기, 좋은 거네. 소고기 완전 다 되죠. 완전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구조는 이 반 딱 나눴을 때 이 상체 쪽의 소화기는 조금 열이 있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비뇨기가 약한 요런 체질을 우리가 토양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화 효소 분비가 많은 구조라서 모든 동물성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반대로 탄수화물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첫째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고기 위주로 먹어라. 해물이든 해물이든 소돼지든 고기든. 이 위장의 벽을 좀 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고기 먹을 때 그냥 상추, 배추, 양배추, 오이, 버섯 이렇게 먹어야 되고 반대로 막 파절이게 뭐 빨간 김치, 땡초, 매운탕 이래 버리면 자극적인 거. 위벽이 막 이렇게 더워지는 거예요. 위벽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해로운 거에 고추도 그렇죠. 있고 생강도 있고 양파, 이게 파, 부추 김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기도 하고 뭐 국이나 찌개에 다 들어가는 어떤 자극적인 향신료들. 한국식 향신채. 맞습니다. 예, 향신채. 그러면 약간 미음만 먹일까요? 얘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 음식처럼. 고기 먹으라는데 왜 미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고기만 줘요 그냥. 알겠습니다. 고깃집 가서 그 고기 좀 먹고 밥은 됐어 이렇게 네네. 하면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그 아까 말했던 모금이나 금음보다는 상당히 그 먹을 게 많죠. 예. 부럽네요. 근데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양이 있고 늑대가 있어요. 그 양은 풀 먹고 늑대는 고기 먹는 건 아는데 그럼 양을 한번 보면 누가 더 많이 먹겠어요? 양으로?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그래도 무게로 따지면 육식 하는 애들이 더 먹지 않나요? 체중이 똑같은 양과 늑대가 있는데 늑대는 고기를 먹고 양은 풀을 먹어요.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그럼 양이 더 많이 먹겠구나. 100배 더 먹어요. 100배요? 100배 더 먹어요. 늑대가 고기를 이만큼 먹어요. 조금 먹. 조금 양으로 먹고 치면 양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는 좀 이렇게 요 토양 체질은 아주 작지만 고단백으로. 꼭 고양이가 생선이나 쥐잡아 먹고 조금 먹고 말지만 토끼는 뭐 자기 몸만한 배추를 다 깔아 먹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요 체질은 시골 밥상처럼 좀 양으로 조금 이렇게 칼로리는 없지만 그냥 풀 뭐 이렇게. 저는 양이고 얘가 늑대네요. 그런 거죠. 예. 양과 늑대 이런 거죠. 어쩐지 그런 느낌이 진짜 얼마 전부터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난다.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선생님. 조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서둘지 않는 것이 건강법입니다. 근데 보면 이런 친구들은 좀 조급한가요? 이게 엉덩이가 좀 가볍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말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래요. 금음체질처럼 막 말을 막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성격이 급한 거지만 사실은 또 그런 걸 급하다 안 하거든요. 실제로 급하다라는 거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나가는 걸 급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만약에 뭐 기차를 1시에 타야 된다. 내일 소풍을 가야 된다. 네네. 이러면 오늘 저녁에 이 소풍 가방을 세팅을 안 해놓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내일 출장을 가야 된다. 그럼 짐 언제 쌉니까? 전날 낮부터는 싸는 것 같아요. 짐 안 싸지죠? 짐 안 싸죠? 저 출발 30분 전. 출발 30분 전에 쌉니다. 그래. 아 이제 싸볼까 하고 트렁크 네, 열어. 맞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급하다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네, 근데 이 금음들은 사실 출발 30분 전에 싸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딱딱딱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 근데 요 체질은 대박, 나 진짜. 그게 이제 성격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토양들은요 전날 점심 때부터 짐을 싸잖아요. 네. 근데 꼭 빠뜨려. 아 그래? 아니 뭐 그렇게 아니 그래서 예. 그 리스트를 갖고 해요. 예. 리스트? 전주부터 리스트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전주부터 빼먹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빼먹거든요. 빼먹으면 남의 거 쓰면 되지. 근데 이 근데 뭐 이제. 그렇죠. 급하다라는 건 이런 걸 말하거든요. 내일 뭘 해야 돼 야, 이러면 벌써 신기하다. 마음이 뭐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도 중간고사가 있으면 한 2주 전부터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래서 효율이 좀 안 오르는 이 토양들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금음들은 뭐 이렇게 좀 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하고 뭐 이러잖아요. 성격 아니 좀 뭐, 그런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도 그럼 궁합은 괜찮은 괜찮죠. 겁니까? 왜냐면은 여기 보면 요 폐가 강화됐잖아요. 근데 토양 체질은 폐가 약해요. 그죠? 폐대장이 약하다. 토양들이. 그러네요. 예. 그런데 여기는 강하다. 네. 그리고 신장 방광이 약하다 토양이. 근데 금음은 신장 방광이 네, 강하다 이라는 거죠. 정반대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쨌든 똑같은 거보다는 약간의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또 나도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건강적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네. 같이 일해야 되겠네요. 예. 그 어쨌든 이 체질의 겉모습으로 물론 판단하고 성격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 힌트는 있죠. 예. 네, 근데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왜냐면 예. 이 친구들의 평소 성격 같은 거를 저는 알잖아요. 예. 아니까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면 예. 얼추 이게 카테고리화가 된다라는 느낌이 사실 없진 않아요. 맞습니다. 예. 카테고리가 있죠. 예. 야 이거 언젠가 한번 유행 되겠는데요. 네. 그 MBTI처럼.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한 명만 더 볼까 봐요. 이게 가만 있어봐. 저희 15야 PD 한명 보면 좋거든요. 예진이 한번. 우리 예진아 씨 한번 우리 예진아 씨라고. 아씨예요? 왜 아씨? 왜 아씨라고 하나요? 왜 아씨냐 묻는다면 딱히 또 뭐 설명은 없는데 왠지 예진 뒤에는 아씨를 붙여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예. 제가 그냥 늘 예진아 씨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제 예진이는 제가 요걸 보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예진이의 평소 성격 같은 것들이 또 여기 있으니까 모르겠네. 선생님 어느 건 근데 사실 이런 타입은 정말 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좀 성격으로 따지면 좋은 말로는 좀 꼼꼼하지만 네네. 누가 이런 청탁을 하면 안 들어 잘. 네, 청탁을 해주면 청탁하면 청탁에 약한 게 아니라 청탁에 안 들어. 예. 뭐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청렴한 타입이네요. 또 뭐 좋은 말로 그런 거죠. 예, 뭐 좀 일단 좋은 것부터 이야기하고. 왠지 뭐 이런 종교라든지 자기가 직접 이렇게 믿지 못 그러니까 뭐 그냥 뜬구름 잡는 네네네.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 안정지향적이고. 조금 요렇게 사실 그래서 뭐 누가 이상하게 말하면 뭐 사입이다 이러면 그건 잘 안 믿어요. 어쩌면 체질도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가 얇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자기 생각이 자기 뚜렷하고 생각이 자기의 속도대로 그냥 뚜벅뚜벅 그렇죠. 걷는 스타일이네요. 네. 수양. 수양 체질은 아까 말했던 토양하고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하는 소우민이라고 하는 타입이 전형적으로 이 타입이에요. 우리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조선의 여인상. 예진아 씨, 어이구 씨. 좀 작지만 좀 차갑지 않은 물도 찬물 먹지 마시고
좀 따뜻한 물, 뭐 생강차, 유자차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그 한국에는 또 이런 음식들이 많아서 뭐 건강하실 거예요. 이거 봐. 찹쌀. 맥주도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차가운 걸 먹지 말라는 그쵸? 느낌이 맥주.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얼죽아예요. 아.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그거는 너무 좀 긴장을 하고 했는데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면 속이 좀 타요. 속이 맞아요. 좀, 속이 타서 타요. 그래서 찬 걸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더욱더 위장이 냉각되어서 이게 악순환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럴 때 차라리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니까 좀 노력을 해야 차라리 되겠네. 좀 따뜻한 거 드시고 뭐 아까 말했던 인삼도 좋아요. 홍삼. 네, 홍삼 좋아요. 좀 홍삼 그럼 들어오면 제가 좀 예를 들어 추석이다. 예. 예진이한테 뭘 선물하지?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예, 제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예진이 홍삼. 홍삼. 네. 그럼 예슬 이 친구한테 뭘 선물하면 좋습니까? 고기 선물 세트. 예슬이는 고기. 예. 저 김대주 작가 저 친구는 어떠세요? 소고기가 제일 좋아요. 아 소고기. 예, 소고기. 아 비싸네. 예. 3이 더 낫고. 그렇죠. 어째 보면 우리 스포츠 운동학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축구 선수랑 야구 선수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피지컬이 달라요. 네. 예, 축구 선수의 어떤 몸매랑 또 야구 선수의 몸매는 또 다르죠. 다르죠. 훈련도 다르죠. 이 야구 선수들은 좀 체구가 이렇게 둥둥하고 뭐 야구는 하면서 뛰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뛰긴 뛰죠. 조금 뛰죠. 선생님, 조금, 저 딸꾹질이 돌아왔는데 이거 왜 이렇죠? 지금 너무 당황한 게 지금 이게 돌아왔는데요, 이게? 큰일 났네. 예,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딸꾹질 들어왔고. 자, 오늘 어쨌든 선생님 체질 진단 결과 제가 금음 체질로 밝혀졌고요. 저뿐 아니라 저 15야 식구들까지 그래도 감사하게 또 체질을 또 알게 돼서 앞으로 또 편집이래.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여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건강하세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